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확히는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 중요한 정치권 뉴스 중에서 핵심적인 거, 지금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서 여야가 말이죠. 이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고 지금 이제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도 20일 날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현안인데요. 일단 다 타결이 돼서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고 하는 한간의 비판, 이것이 역시 민주당에게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예산안 풀어주고 그다음에 대법원장도 좀 더 풀어줬습니다. 요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갤럽이 이제 매주 금요일 날 여론조사 결과를 내놓는데요. 여론조사 아주 다양한 이슈인데 이 중에서 이제 가장 큰 의미는요. 이재명이가 결국은 이제 생명력이 끝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재명이가 자기 지도자 이 지지율이 계속 빠지고 이제는 이 한동훈 장관의 지지율이 아주 급격히 상승 추세로 돌입했다.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이 결국 오늘 1차 영입 인재 5명을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민주당에서 조홍천 의원이 한 가지 폭로를 했어요. 매우 의미 있는 폭로인데 이재명이하고 조홍천 의원이 정면으로 붙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재명이가요. 야, 너가 그렇게 잘못했어? 얘기해봐. 이렇게 되니까 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한다 이게 말이야. 딱 맞받아쳤습니다. 요 내용을 이 조홍천 의원이 폭로하고 났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지금 조홍천 의원 하면 원칙과 상식에서 반명 노선을 분명히 걷고 있는 건데 이재명이의 이 존립 기반을 말하자면 하나씩 무너뜨리기로 이제 죄송합니다. 작심한 것이 아닌가. 그만큼 이제 민주당 내 이재명의 새 위축을 노린 발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태섭하고 류호정 이 두 사람이 결국은 새로운 공동으로 말이죠. 신당 장당에 합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이제 하나씩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말이죠. 우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 20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 이렇게 이제 공식 합의를 받습니다.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민주당이 왜 이렇게 갑자기 예산을 합의해 줬겠습니까? 자, 다수당의 우위력으로 자기네가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넣고 싶은 예산을 전부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예산안을 발목 잡을 수 없게 된 겁니다. 예산에 발목 잡으면 자기 예산도 손해하니까.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과제에 방해되는 예산을 대거 투입했습니다. 자, 방해되는 예산 제일 큰 게 뭡니까? 윤석열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예산. 그 탈원전 예산. 이거 전부 다 집어넣어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사실상 윤석열 정부 예산인데 이거를 싹 다 흐트러가지고 준 문재인 예산, 준 이재명 예산으로 만들어놨어요. 자, 이재명 개항을 지역구 예산 얼마나 대대적으로 많이 늘렸습니까? 자, 그래서 이 껍데기는 이렇게 겉 브랜드는 이제 윤석열 예산이지만 속 내용을 보면 문재인 이재명 예산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발목을 잡을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이제 통과를 시켜주기로 이 입장을 바꾼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관에 대한 심사 경과 보고서를 방금 전에 채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전부 채택이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로 넘어가면 당연히 채택이 되는 것이죠. 자, 이거 채택은요. 우선 1차적으로 이균용 후보자를 떨어뜨렸잖아요.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떨어뜨려? 그러면 결국 내년 총선에 이게 전부 총선 전략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들은 이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조희대 후보자가 임명이 되면은 이 정년이 되는 2027년도 6월 이전에 임기 6년을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퇴임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 후보자, 그동안에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실패해서 반면교사를 삼겠다라는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재판 지연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법원장 추천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조희대 이제 대법원장 후보자가 인사청문을 통과하면 그야말로 이 김명수 잔재를 털어내는데 모든 역량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 정도로 요거는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
갤럽의 여론조사 이 흐름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선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시면,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요, 지금 이제 긍정평가가 32로 똑같아요. 근데 부정평가는 60에서 59로 1%가 내려왔습니다. 자, 그래서 살짝 뭐 별 변동이 이제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자, 국민의힘은 35. 그래서 지난주에 이 33에서 35로 2%가 올라갔고, 그리고 민주당은 34에서 33으로 떨어졌습니다. 예,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이제 정당 지지도의 역전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갤럽에서 정당 지지도의 역전 현상은 수시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별로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고요. 그러면 이제 차기 지도자와 관련해서는 이제 의미가 좀 있다. 그래서 지도자 선호도를 보면요. 이재명이가 지금 19%,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16%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홍준표가 4%, 이낙연 3%, 김동연 2%, 오세훈 2%, 이준석 2%, 원희룡 2%, 유승민 1%로 되어 있는데, 이게 아직 이제 선거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층이 44%입니다. 그래서 이 의견을 유보하고 있는 층의 이 43%, 거의 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보면 이거 뭐 별 의미가 없어 이렇게 보일 수 있겠죠. 그렇다고 본다면 저 의견 유보한 것은 이번에만 43%가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의견 유보율이 비슷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뭘 봐야 되느냐? 제가 보기에는 이제 여론의 추세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재명의 경우에는요, 이 여론의 추이를 보면은 그동안에 그 여론이 20%대를 넘어섰었어요. 이것이 이제 계속 빠지고 있는 상황.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가 아니냐.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의 경우에는 계속 빠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오차범위 밖에서까지 이준석을 따돌린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이냐. 작년 6월에 처음 시작할 때 4%에서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올라서 이번에는 16%까지 지금 이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걸 보면 지금 이제 떨어지는 이 추세,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올라가는 상승세, 요것이 앞으로 더 벌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고무적인 이 선호 추이가 나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 선호 추이를 보면은요, 이 한동훈 장관의 경우를 보면 작년 6월에 4%, 4, 9, 10, 11, 12, 14, 14, 14, 그러다가 16. 그러니까 떨어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데 이재명의 경우에는 작년 6월에 15%에서 시작해서 무려 27%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가 떨어지면서 19%로 떨어졌다. 그래서 19%는요, 지난 9월 1주차에서 19%한 적이 있고, 이번에 두 번째다. 자, 그래서 이재명의 명호는 바로 이런 거가 아닌가.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이제 떨어지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제가 보기에는요, 김용 재판에서 측근인 김용희의 구속, 이것이 큰 영향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동훈 장관의 상승 요인은 한동훈 장관의 총선 출마가 이제 가시권으로 진입했지 않습니까? 거의 기정사실이 됐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장관을 정치적인 그 정치인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의원데서 온 영향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는요, 여당이 다수당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거는 35%. 그래서 지난 11월 9일 대비 한 달 전 대비 무려 5%나 떨어졌어요. 근데 야당이 돼야 돼. 이거는요, 지금 갑자기 46에서 51로 무려 5%가 올라왔어요. 야, 이게 뭘 의미할까? 그래서 이거를 추이를 보니까요. 지난 3월 2일 날 보면은요. 자, 44가 견제, 그리고 지원이 42. 그랬는데 지원은 35로 7이 빠졌고, 견제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되어야 된다는 의견은 44에서 51로 7%나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이게 선거가 가까이 갈수록 이 민주당 지지율은 빠지는 데 비해서 그 야당 당선된다고 하는 흐름은 더 커지고 있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예. 자, 그리고요. 그러면 내년에 비례대표가 정당에 나왔을 경우에는 과연 어느 정당에 투표할 것이냐? 비례정당.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거 37%로 똑같습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7%, 그리고 기타가 3%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성향과 관련해서요. 평소에
정치 성향을 밝힌다는 33, 안 밝힌다가 66. 그러니까 밝히지 않는 2층이 앞으로 또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고요. 잘 표명하지 않는 이 정치적 견해를 표명하는데 소극적인 연령층은 20대, 30대하고 무당층 이런 데가 이제 소극적인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는요. 이제 국민의힘 인재 영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하정훈, 박중건, 이수정, 구자룡, 윤도현 이 5명이 1차 영입 대상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께서 잘 모르실 건데요. 자, 우선요, 이 하정훈, 이번 하정훈 씨는요, 하정훈 소아청소년과 이 병원을 하고 있는 의사예요. 그리고 박충건은 현대제철의 연구개발본부의 책임 연구원입니다. 그리고 윤도현은 SOL 자립준비청년지원 대표입니다. 그리고 구자룡은 변호사, 이수정은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그래서 구자룡 변호사는 이제 종편 같은 데 많이 활동을 하고 있죠. 그리고 구자룡 변호사는 대장동 개발, 이거를 분석해서 방송에 이 방송 출연을 많이 하고 있는 이재명 저격수로 불리는 분이고요. 그리고 범죄심리학자 이수정 교수는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 그래서 수원 출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그리고 하정훈 원장은요, 베스트셀러인 삐뽀 119 소아과 저자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저출산 문제를 많이 연구한 사람이고, 박충원 씨는요, 연구원은 평양국립종합대학을 나왔고 2009년도에 탈북한 뒤에 서울대 재료공학 박사를 나온 탈북자 출신 공학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철규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요, 청년 여성, 아동, 탈북민과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하고, 그 다음에 국민안전과 보육 등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로 활발히 활동하고 사회에 크게 기여한 분들이다. 그래서 이번에 영입된 분들, 앞으로 영입되실 분들, 보다 나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함께 일하실 부분들이 곧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는 것만이 아니다. 정당이란 플랫폼에서 정책을 개발하고 다른 분야에서 참여하실 분들도 계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국회 출마하지만 국회 출마하지 않고 다른 형태로 국가 발전 그리고 정부 여당의 힘을 보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요, 이재명한테 전화가 왔다라는 사실을 조홍천 의원이 폭로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뭐 좋은 얘기가 아니고, 말하자면 이재명이가 칼을 빼드는 거예요. 야, 너 내가 뭐가 잘못됐어? 예? 이게 따지듯이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이 이제 충돌한 거랑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이재명이가 직접 전화서 야, 너 내가 뭐가 그렇게 잘못됐어? 말해봐. 이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 것은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싹트고 있는 신당 창당 세력들, 탈당하려고 하는 세력들, 즉 반명 비명 세력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제대로 밀어붙이면 이재명이의 이 민주당은 이제는 분명하게 민주라는 말 빼고 이재명 당 이렇게 이름 붙여질 날도 멀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으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의 여론의 수위를 끌어올려야 될 게 아니냐. 이제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시간이 없어요. 예. 그래서요. 조홍천 의원이 지금 언론에서 밝히고 있는 이 내용,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MBC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대요. 전화가 와가지고, 야, 뭐가 문제냐? 당내 문제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조홍천 의원이 폭로하면서, 뉘앙스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듣기로는 뭐가 문제라서 그렇게 시끄럽게 구냐?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럼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되냐? 막막하다. 사람들한테 얘기 들어보고 다시 얘기하자. 그러고서 통화 끝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박을 당한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재명이는요, 우선 최근에 보면 뭔가 불길하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출당 요구, 이 청원이 올라오니까 그거 삭제하도록 지시를 했고, 그리고 지난 5일날 페북에다가는 배제 정치가 아니고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 이런 또 글도 올렸어요. 이 연장선상에서 이제 반발의 불이 될 수 있는, 이거는 끄고 다니는 소방수 역할을 하려고 지금 달려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이미 이재명의 운명을 이제 재촉하는 불은 번질 대로 번지고 있다. 이런 지금 판단이 들고요.
이 불이 꺼질 수가 없는 게 바로 어제 중앙위에서 이제 이 내년 출마와 관련해서요. 현역 의원 10%, 하위 10%에 대한 경선 득표 감산 비율을 20%에서 30% 끌어올렸고, 그리고 권리당원의 투표 반영 비중을 갖다가 한 3배 정도, 1대 60에서 1대 20 정도로 지금 권리당원 비율을 높이고 있어요. 요것이 비명계들의 반발을 상당히 크게 자극할 것이다. 왜? 권리당원 비율을 3배씩이나 높였다? 이 얘기는요, 결국은 내년 총선에서 입김을 높이는 것이고, 그리고 하위 10% 감점 비율을 높였다. 이거는 결국 비명계 공천 학살의 도구로 이용될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불길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조홍천 의원은요, 권리당원 투표 비중을 높이는 것과 관련해서 친명 강성 의원들이 계속해서 주장을 한 거 아니냐. 그 배경에는 역시 강성 당원들이 있다. 뭐 옳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영남권 원외위원장들이 찬성을 많이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요, 영남권에는 당원이 얼마 없고 그러다 보니까 공천이라든가 또는 비례대표라든가 그런 걸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역 페널티 강화 관련해서는 미운 털 박히면 확실하게 손을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계산이 아니겠나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마지막으로 이제 금태섭과 유호정이가 결국은 공동으로 신당을 창당하는데 이 합의를 봤습니다. 자, 이제 이준석이가 남았는데요. 자, 그래서 이준석이도 뭐 여기에 이미 뭐 이준석은 뭐 이게 말하자면 이제 이준석은 지가 이제 주인이 되려고 하는 거겠죠.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근데 이준석이는요, 바로 이제 어제 그 제주도당 간담회도 가졌고요. 그리고 세계일보 인터뷰도 했고, 그리고 또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데, 얘기인 것을 보면 이 신당 창당과 관련해서 이낙연, 이상민, 그 다음에 금태섭과 연대도 가능하다. 그리고 창당 때는 지역구행을 하겠다. 예,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금태섭이가 이제 먼저 치고 들어온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의 입장문을 한번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금태섭은 그동안에 새로운 선택,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의당의 류호정, 그 류호정 의원은 세 번째 권력, 이런 그 이름 하에 신당 창당 작업을 쭉 해왔어요. 그래서 오늘 합의문 금태섭 의원하고 조성주 세 번째 권력의 공동위원장이 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세력이 뛰어쳐 나오는 것은 정의당이 결국은 이 통진당으로 회귀하는 거 아니냐? 예, 왜냐? 지금 이제 이 진보당하고 같이 연합하면서 진보당하고 선거연합 정당을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통진당 회귀하는 것이죠. 이런 통진당 후진 세력들하고는 이 후신 세력들하고는 더 이상 한솥밥을 먹기가 어렵다. 그래서 세 번째 권력이라는 이름 하에 신당 추진을 해 왔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당하고, 그리고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금태섭의 경우에는 민주당 징계로 인해서 이제 뭐 사실상 존립 기반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게 만들어진 것이고, 자, 그러면 이 사람들 뒤에는 누가 있느냐? 결국 김종인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이준석과 금태섭은 같이 합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준석과 금태섭 간에 이제 이 합치는 문제, 공동신당 창당 문제는 조금 뒤로 밀리고, 조금 세가 약한 이 정의당, 이 일부 세력, 그러니까 세 번째 권력, 여기하고 작은 이제 연합, 공동 창당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시간 문제지 이준석도 결국은 연대할 가능성이 매우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면 용해인 기본소득당도 결국 여기에 다 들어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그게 이제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겠지만은, 이준석의 경우에는 이제 27일을 D-Day로 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상당히 지금 한 20일 남아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게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말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 않고 과거 병립형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이 떴다방이 쉽게 나오지 않겠지만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그대로 가져갈 경우에는 결국은 떴다방이 쏟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지금부터는 말이죠. 이제는 이제 신당 창당과 관련된 뉴스들이 이제 본물을 이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당 창당 관련 뉴스도 앞으로 좀 여러분께 많이 소개해 드릴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